아해박물관은 경기도 과천시 추사로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내부로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이러한 글씨가 보인답니다. 자연과 함께 사람과 더불어 놀이로 생각하는 아해박물관. 여기서 아해의 해 부분이 조금 다르게 보이죠? 바로 이 글자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글자인 아래아입니다. 아래에 있는 아 발음이 나는 글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읽을 때 아히가 아니라 아해로 읽는답니다. 그렇다면 아해는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어린이의 옛말입니다. 옛날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는 어린이를 아해라고 불렀답니다. 자, 박물관 전시실을 먼저 둘러볼까요? 아해박물관 전시실에는 팽이, 연날리기, 썰매, 장치기 등 여러 전통놀이와 전통문화와 관련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은 4,000평의 아해숲도 있습니다. 아해숲에는 전통 쌍줄다리기, 개줄다리기, 널뛰기, 장치기, 투어놀이 등 자연 속에서 다양한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해박물관이 바라는 어린이는 첫째, 한국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한국 문화를 즐기며 발전시킬 수 있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말로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요. 둘째, 4차 산업시대에서 한국적인 개성을 살리면서 다른 문화도 존중하는 사람. 셋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해박물관을 경험하면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아해가 계곡으로 놀러 갔어요. 계곡에는 조약돌이 아주 많네요. 아해가 자그마하고 예쁜 조약돌을 주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조약돌로 뭘 하려는 걸까요? 아해를 따라가 봐요. 아하! 조약돌 5개로 친구들과 함께 공기놀이를 하는군요. 자, 이번엔 내 차례. 공깃돌을 던지고, 잡고, 떨어졌네. 예로부터 척석구라 하여 돌멩이를 던지고 받는 놀이를 공기놀이라 하였지요. 동네마다 공기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이 아주 많았답니다. 공기놀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래전부터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 우리나라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 서쪽 벽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중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림이 공기놀이와 관련이 있어요. 이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해요. 이 그림은 고분벽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다시 그린 거예요. 큰 우산을 쓴 사람들이 보이지요? 이 무덤의 주인이래요. 자, 이제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뭘 하는 것 같아요? 서서 동그란 물건을 공중으로 던지고 받는 모습이 보이나요? 이 놀이를 앉아서 하면 공기놀이가 되지요. 던지고 짚고 공기놀이. 이 그림은 먼 옛날 고구려 장천이라는 동네에 있는 고분벽화인데요. 여기서도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을 자세히 보세요. 뭘 하고 있나요? 던지고 받는 놀이를 하고 있지요? 이런 그림을 통해 먼 옛날에도 던지고 짚는 공기놀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공기놀이는 옛 그림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조선시대 유명한 화가인 윤덕희 선생님의 공기놀이 그림이에요. 그림 속에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세어볼까요? 1명, 2명, 3명. 앉아있는 2명은 뭘 하고 있나요? 공기놀이를 하고 있지요? 공중에 떠있는 공깃돌 2개가 보이나요? 뒤에 서 있는 친구는 바람개비를 들고 공기놀이를 구경하고 있네요. 이 친구들이 남자친구일까요? 여자친구일까요? 남자친구들이에요. 남자들도 공기놀이를 아주 좋아했네요. 지금부터 90여 년 전 화가 장욱진 선생님이 그리신 공기놀이 그림이에요. 3명의 여자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네요. 여자친구들도 공기놀이를 좋아했군요. 아기 업은 사람이 공기놀이를 구경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이 사진은 1936년에 운동장에서 공기놀이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찍은 거예요. 공깃돌이 아주 많지요. 공기놀이 중 많은 공기를 하는 모습이랍니다. 구경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재미있네요. 언니의 등에 업힌 아기는 잠이 들었나 봐요. 아래쪽에는 공기를 잘해서 따놓은 자기 공기를 모아놓았네요. 이 사진은 여러분의 엄마의 할머니의 할머니가 살았던 조선시대 사진이에요. 1892년 조선에 온 프랑스 영사 프랑댕이라는 분이 조선의 여러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는데요. 그중 한 장이랍니다. 여러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네요.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를 모아서 공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 구경하고 있는 사람도 보이네요. 공기놀이가 무척 재미있었나 봐요. 지게를 옆에 세워놓고 있어요. 이 사람은 긴 머리를 틀어 올려 묶었는데 이걸 상투라고 해요. 조선시대에 결혼한 남자들은 이렇게 상투를 틀었답니다. 이건 1973년, 지금부터 50여 년 전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공기놀이하는 여자 어린이들 사진이에요. 땅에 금을 그어놓고 자기 공깃돌을 모아두었네요. 공기놀이는 그 지역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돌멩이를 사용했어요. 그럼 어떤 지역에서 어떤 돌멩이로 공기를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아해박물관 전시장으로 들어가 봐요. 전시장 벽면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있어요. 지역마다 어떤 돌멩이가 많이 나오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제주도에는 크고 작은 구멍이 송송 뚫린 현무암 돌이 많아요. 화산이 폭발하며 뜨거운 가스가 있던 자리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제주도 사는 친구들은 어떤 돌을 주워 공기놀이를 했을까요? 그래요. 제주도에 많은 현무암을 주워 공기놀이를 했지요. 강원도 태백에는 이렇게 나뭇잎 등이 박힌 채 굳어진 쉐일 돌멩이가 많아요. 그래서 강원도에 사는 친구들은 쉐일을 주워 공기놀이를 했어요. 평안도에는 석회암 돌이 많아서 석회암 공기놀이를 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큰 바위를 본 적이 있나요? 사람보다 훨씬 큰 어마어마한 바위예요. 이건 우리나라 진도 바닷가에 있는 바위인데요. 이것도 공깃돌이래요. 대체 이렇게 큰 바위로 누가 공기놀이를 할 수 있을까요? 거인이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건 신의 공깃돌이라고 불러요. 신들이 바닷가에 내려와서 공기놀이를 하다가 놓고 간 거라는 재미있는 상상을 해요. 사람보다 더 큰 공깃돌 같은 바위는 세계 곳곳에 있어요. 인도에 있는 이 바위도 사람보다 훨씬 커요. 마치 누가 가져다 놓은 것처럼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공기놀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즐기는 놀이예요. 중국의 스즈, 미국의 잭스톤, 몽골의 샤가이, 뉴질랜드의 너클본, 그리고 일본의 오데다마. 공기놀이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즐겁게 공기놀이를 한답니다. 그중 잭스톤에 대해 좀 더 알아볼게요. 잭스톤은 우리나라 공기 모양과 많이 다르지요?
뾰족뾰족한 공기 잭스와 작은 고무공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이제 한번 영상을 볼까요? 고무공을 바닥에 튕기고 하나를 잡고 또 튕기고 하나를 잡고 또 튕기고 하나를 잡고 이렇게 하나를 다 잡는 거예요. 이제는 두 알이에요. 고무공을 튕기고 두 알 잡고 또 고무공을 튕기고 두 알 잡고 두 알이 끝나면 세 알, 네 알. 잭스톤 놀이는 점점 어려워지겠네요. 이 동물이 뭘까요? 매, 매. 양이에요. 몽골이라는 나라에는 양을 많이 키운답니다. 양의 복숭아뼈를 샤가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많이 모아서 샤가이 놀이를 하지요. 샤가이 놀이는 그 종류가 아주 많아요. 우리나라에 구슬치기 같은 맞추기 놀이도 있고요. 윷놀이 같은 판놀이도 하고 공기놀이처럼 던지고 짚는 놀이도 한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공기나 구슬을 많이 모아두었다가 놀이를 하는 것처럼 몽골의 어린이들은 양의 복숭아뼈 샤가이를 많이 모아두었다가 다양한 놀이를 하지요. 자, 이제 우리나라 공기놀이를 보도록 해요. 우리나라에서 공기놀이를 부르는 이름은 매우 다양해요. 경상북도에서는 공기놀이를 짜구받기,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는 살구받기라고 했지요. 자갈돌을 살구돌이라고 불렀거든요. 전라남도에서는 다짝거리, 그리고 평안도에서는 조개질, 그리고 다양한 이름이 아주 많아요. 공기놀이는 돌멩이뿐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하지요. 아해박물관 전시관으로 다시 가볼까요? 전시장에는 공기놀이를 했던 여러 가지 재료들을 볼 수 있어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소라, 고동처럼 바다에서 나는 것 중에서 골라 공기놀이를 했지요. 우도라는 섬에서는 바닷속 산호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했대요. 또 이렇게 복숭아 씨앗이나 오리나무 열매, 동백 씨앗 등으로도 공기놀이를 했어요. 항아리가 깨지면 잘 다듬어서 토기 공기를 만들었답니다. 이건 뭘까요? 엽전 공기예요. 엽전은 옛날에 사용하던 돈이에요. 엽전은 납작해서 집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잘 집을 수 있도록 푹신한 베개나 요위에서 엽전 공기를 했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알 수 있어요. 기와로 공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옥집 지붕 위를 덮는 것을 기와라고 해요. 한번 같이 말해봐요. 기와. 그래요. 예전에는 깨진 기와 조각으로 공기를 많이 만들었어요. 큰 기와 조각을 일단 작게 깬 후 깨진 기와 조각을 공기하기 좋게 다듬고 표면을 잘 갈면 공기하기 좋은 기와 공기가 된답니다. 자, 우리 이제 나만의 공기를 만들어 봐요. 이건 나무 공기예요.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지요. 색연필로 그리고 사인펜으로 그리면 짜잔! 알록달록 예쁜 나만의 공기가 완성되었어요. 이젠 공기를 넣을 주머니를 꾸며봐요. 헝겊 주머니와 색연필을 준비해 주세요. 색연필로 슥슥 색칠하면 짜잔! 예쁜 공기 주머니도 완성! 이건 뭘까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말해볼까요? 달팽이! 달팽이는 어떻게 움직이지요? 그래요. 바닥에서 몸을 떼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지요. 달팽이처럼 움직이면서 달팽이 공기를 해봐요. 공기알을 바닥에 뿌리고
한 손이 달팽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닥에서 천천히 움직이면서 공깃돌을 모아보세요. 이때 다른 공기를 건드리면 안 된답니다. 자, 이렇게요. 공깃돌을 뿌리고 달팽이 손이 되어서 한 알, 또 한 알, 마지막 한 알. 다 모았네요. 이 동물은 뭐지요? 네, 코끼리예요. 코끼리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와, 코끼리 코를 닮은 코끼리 공기도 있어요. 손으로 코끼리 코 모양을 만들어서 공기알을 찝는 거예요. 코끼리가 긴 코로 물건을 찝는 것처럼요. 자, 이제 친구와 코끼리 공기를 해볼까요? 코끼리 코 모양을 하고 공기알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옮겨봐요. 아주 잘했어요. 이번에는 바보 공기를 해봐요. 바보 공기는 공기를 위로 던지고 바닥에 공기 하나를 찝는 거예요. 위로 던진 공기는 잡지 않아도 돼요. 바보 공기도 무척 재미있답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하고 났으면 두 알 바보 공기를 하는 거예요. 공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이 실력이 좀 부족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바보 공기라고 불렀대요. 저 나무 위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새의 둥지랍니다. 새의 집이지요. 어미새가 둥지에 알을 낳고 알을 품어서 새끼새를 부화시킨답니다. 공기놀이 중에 알품기 공기가 있는데요. 왼손을 새의 둥지 모양으로 만들고 그 안으로 새알처럼 공기알을 굴려 넣는 거예요. 자, 한 손은 둥지가 되고 한 손으로 새알을 굴려서 둥지 속으로 넣는답니다. 다 모았네요. 이제는 두 알 차례예요. 두 알 넣고 또 두 알 넣고 잘했어요. 세 알 넣고 남은 하나를 넣고 잘했어요. 네 알도 할 수 있을까요? 우와! 성공했네요. 꺾기 차례예요. 하나, 둘, 세 알. 꺾기 세 알 성공했어요. 이건 5알 공기예요. 조금 어렵지만 공기놀이를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공기를 잘 할 수 있답니다. 하나를 하고 나면 이제는 2알. 공기 한 알로 2알을 잡고 또 2알을 집어요. 이번에는 공기 한 알 던지고 3알 집고 또 하나를 집어요. 이번에는 4알 모두 집지요. 꺾기. 5알 모두 집었어요. 아주 잘하네요. 이렇게 많은 공기를 놓고 공기를 할 수도 있답니다. 우리 아까 사진에서도 봤었죠? 예전 사람들이 많은 공기를 했었지요. 자, 많은 공기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다 잡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다 잡고 또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아이고, 하나를 놓쳐버렸네요. 손가락을 조물조물 공기놀이 어때요? 달팽이 공기, 코끼리 공기, 그리고 알품기 공기. 이름도 재미있는 공기놀이. 재미있는 공기놀이 많이 많이 해봐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